침묵은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비밀과 소수만이 해석할 수 있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과거의 메시지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파티마의 예언들은 대륙을 넘어 이제 아시아, 특히 한반도와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1917년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에서 3명의 소박한 아이들이 세계의 영적 역사를 바꿀 비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해 보였지만 루치아, 프란시스쿠, 자신타가 코바다 이리아의 들판에서 양떼를 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파티마의 기적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운명이었습니다. 천상의 빛에 둘러싸인 빛나는 형상이 나타났고 이는 성모 마리아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역사를 새로 쓸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3가지 예언 중 2가지는 곧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3번째 예언은 수십 년 동안 비밀에 붙여졌고 1960년에야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전 세계적인 갈등, 자연재해, 윤리적 영적 가치의 붕괴를 예고하며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들은 오늘날, 특히 아시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언의 말들을 반영시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 파괴적인 태풍,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도덕적 혼란의 집단적인 감각이 그것입니다. 이는 과거가 현재로 메아리를 보내며 커다란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 세계가 기술과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오래된 예언들이 점점 더 힘을 얻으며 현재의 사건들을 형성하는 듯합니다. 오랫동안 신비에 쌓여있던 파티마의 3번째 예언은 세계적인 혼란의 시나리오를 묘사하며 영적 자연적 위기의 앞에서 인간 기반의 취약성을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아시아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1917년에 드러난 예언과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건들 사이의 유사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최근 몇 년간 특별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점점 더 강렬해지는 자연재해와 함께 성모 마리아가 남긴 경고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욱 빈번해지는 폭풍과 지진,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그리고 인간적 비극들은 자연 그 자체가 관심을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려스러운 패턴을 드러냅니다. 3번째 예언의 핵심은 파괴뿐만 아니라 변혁을 이야기합니다. 포르투갈의 그날 아침에 전해진 말들은 세계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의미, 즉 영적 재탄생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영성은 이 맥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언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지탱하는 가치를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경고를 전합니다. 물질주의의 확산과 영적인 본질과의 단절로 인해 우리는 가족 간의 갈등, 공동체의 분열, 그리고 고조되는 고립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소셜미디어와 기술은 사람들을 연결하기보다는 종종 간극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징후들은 자연재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집단적 정체성의 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공허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목적의 부재, 물질적 소유의 찬양,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무관심은 더 큰 문제, 즉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의 단절을 나타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충격이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급속한 산업화는 발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문화적, 영적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현대적 이념들과 충돌하며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둠의 시기에도 빛은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파티마의 3번째 예언에 담긴 메시지의 핵심은 공포를 넘어서는 계시와 불가피한 변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인류의 운명은 미세한 균형에 매달려 있는 듯하며 각 개인의 선택이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자연 변화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태풍, 땅과 사람들의 영혼의 상처를 남기는 지진,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극심한 가뭄. 이 모든 것은 100여 년 전 3명의 어린아이에게 전달된 희망과 경고의 단순한 메시지에서 묘사된 시나리오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의 힘과 인류의 영적 상태 사이의 관계는 이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예언에서는 지구가 인간의 행동에 반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이 집단적 선택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처음에는 신비롭게 들리지만 현대과학은 인간 활동이 행성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티마의 메시지는 그 이상을 말합니다. 영적과 물질적이 얽혀있는 더 깊은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는 어떨까요? 남북한 간의 긴장,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지역 강대국들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러한 사건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불안의 패턴을 형성하며 세 번째 예언에 담긴 경고와 일치하는 듯 보입니다. 파티마 메시지의 영성은 지역에서 천천히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과 공명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 간의 연결과 목적 추구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그룹들이 명상, 기도, 주변 변화의 의미를 성찰하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변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힘든 도전조차도 직면할 수 있는 집단적 의식의 각성을 나타냅니다. 이 시기가 특별한 이유는 자연, 사회, 영혼이라는 세 가지 힘이 모두 연결되어 거대한 도전과 동시에 거대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교차점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생과 파괴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비록 먼 마을에서 전달되었지만 오늘날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며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의 말은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볼 때 무거운 의미를 지닙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의 운명이 실로 얇은 선 위에 달려있는 분기점에 있는 듯합니다. 이 순간은 모든 힘이 거의 묵시록적인 시나리오로 수렴되는 가장 긴장된 지점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군사적 긴장의 고조, 잦은 무기 실험, 그리고 항상 무언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은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두드러지는 것은 정치나 전략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는 단순한 표면을 넘어 위기의 영적 깊이를 인식하라는 예언의 진정한 부르짖음입니다. 동시에 마치 자연이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것처럼 경고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파괴적인 태풍이 마을들을 휩쓸며 황폐함과 고통을 남겼습니다. 땅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흔들렸으며 그 진동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애가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심각한 폭풍은 우주가 여전히 많은 이들이 듣기를 거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내재된 영적 연결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께서는 인류를 깨우기 위해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이러한 징조들은 변화와 지속, 희망과 절망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호소로 보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신앙과 갱신의 작은 움직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찰과 교회가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피난처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대생활의 분주함 속에서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영적 관습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며 명상하고 기도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엄격한 경고의 어조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괴의 경고가 아니라 재탄생의 기회입니다. 인류는 깨어나야 하며 잃어버린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은 멀고 손에 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일상의 결정,
개인과 공동체로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점에서 파티마 예언은 그 가장 깊고 변혁적인 측면을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지도자나 기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 신앙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한 각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집단적 힘이 가장 어두운 도전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동아시아의 국가들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일본은 오늘날의 결정이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연적인 융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정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이들 국가의 운명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 나라가 더 큰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파티마의 예언은 영적 및 물질적 대변혁의 시기를 언급하며 인간의 가치를 재정의하게 만들 사건들이 촉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신호를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 그리고 전 지역의 공동체 회복력을 시험하는 급격한 기후 변화 등이 그 예입니다.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건설한 대한민국은 현재 영적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내면의 공허감과 문화적 영적 뿌리와의 단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메워지지 않을 경우 내부 갈등의 증가와 사회적 유대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신비로움과 고립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사일 실험과 무력 과시는 단순한 주목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반영입니다. 예언은 두려움과 자만심에 기반한 행동이 한 국가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더 빈번하고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경제성장 추구는 인간의 기본 가치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과 충돌하며 환경과 국민의 영적 안녕을 모두 위협하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유지해온 일본은 고유의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정서적, 영적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합니다. 최근의 지진과 쓰나미는 인간의 진보가 자연의 무자비한 힘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며 예언의 핵심 메시지인 겸손과 본질적인 가치로의 회귀를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가 무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예언은 영적 화해와 갱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큰 시련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더욱 파괴적인 자연재해, 지역 갈등이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 그리고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긴장과 도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엄중하면서도 희망에 찬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단순히 임박한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잿더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환의 순간은 관련된 국가들의 방향을 결정할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결정을 요구합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실험과 평화를 위한 한국의 호소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무력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간과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종교 및 지역사회단체들이 정치적 분열을 초월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대화와 상호 이해를 모색하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한 노력은 기독교와 불교 공동체 간의 공동 기도와 같은 풀뿌리 운동에서 드러납니다. 비록 아직 규모는 작지만 이러한 그룹들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는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파티마의 예언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세계의 영적 균형에 비례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에서는 경제적 부상이 힘뿐만 아니라 책임도 가져왔습니다. 정저우, 쟁자오와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한 최근의 홍수는 기후변화 앞에서
도시 기반 시설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내몽골과 같은 지역에서 증가하는 사막화는 경제 성장이 자연과의 균형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이곳에서 예언의 메시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연에 대한 존중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린난, 유난, 성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땅과의 영적 연결을 회복시키는 전통 농업 방식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적 혁신을 결합할 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일본은 동일하게 중요한 내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진과 쓰나미의 위협은 일본이 물리적, 정서적으로 회복력을 강화하도록 압박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신토, 신도, 와 선, 명상과 같은 전통적 관습을 재발견하며 불확실성 속에서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재발견은 예언의 희망 메시지와 조화를 이루는 더 광범위한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상황은 복잡하면서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운명은 마치 더 큰 퍼즐의 조각들처럼 서로 얽혀 있습니다. 파티마의 예언은 전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답은 연합과 협력, 그리고 근본적인 영적 가치로의 회귀에서 나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언은 극단적인 사건을 암시하지만 동시에 독특한 기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정치적, 영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적인 화해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성장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녹색혁명을 이끌어가며 발전과 지속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첨단 기술과 고대의 지혜를 결합하여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는 회복력의 등불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수수께끼와 경고로 가득 차 있지만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초대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며 암울한 경고의 나열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연적, 정치적, 영적 도전으로 가득한 동아시아의 현재 상황은 예언이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를 완벽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힘과 운명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북과 남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여전히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존재합니다. 화해를 위한 노력은 비록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과 공동체가 협력을 선택할 때 평화는 단지 먼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예언은 겉보기에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의 빛이 강렬하게 빛날 수 있으며 용기 있는 행동이 그 빛을 인도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중국은 막대한 세계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강타한 자연재해는 단순한 기후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더 깊은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성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하는 움직임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예언은 자연과 영성에 대한 존중으로의 회귀가 사건의 흐름을 되돌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일본은 회복력의 모범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연재해를 극복해온 경험은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중시하는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부활하고 있는 영적 문화적 관습은 현대적 삶 속에서도 집단적 정체성의 본질을 보존할 수 있음을 강력히 상기시켜줍니다. 파티마의 예언은 이러한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며 진보와 영원한 가치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립된 예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역할을 맡고 있는 전 세계적인 퍼즐의 일부입니다. 예언은 진정한 변화가 개인에게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각자의 의식적인 선택, 선의의 행동, 성찰의 순간이 집단적인 각성을 이끌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언의 최종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경고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운명은 다시 쓰일 수 있으며 우리 각자는 이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에 대한 외침은 곧 행동에 대한 외침입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든 지역사회의 큰 움직임이든 모든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제야말로 파티마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독특한 도전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동아시아는 세계적 변혁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메시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며 인류가 자신의 본질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한 여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성찰하고 의견을 나눌 것을 권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목소리와 행동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행동이 내일을 형성하며 우리 각자는 희망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필수 조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댓글을 통해 파티마의 예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이미 준비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